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문제 18번. 이것도 출제자가 점수 주려고 작정을 했죠. 이게 너무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번에는 과실손해 보장 나오면 또 안 풀까봐. 착과감소 과실수, 미보상감소 과실수, 남은손해보험금. 야, 진짜.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오는데 시간이 부족해. 일일이 계산 특기고 어느 정도 계산해야 되는 나무 피해도 계산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급하다. 그럼 어떻게? 얘만 구하는 거죠. 남은손해보험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은손해보험금 일단 죽은 거. 보상하는 죄로 죽은 거 싹 다 합니다. 남은손해는 오종원정 그게 아니라 종합염이에요. 남은손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싹 다 멧돼지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죽은 거 고사 냉해 고사 자연재해 맞죠? 여기 10개. 그 다음에 또 고사한 거 집중호우 자연재해 맞죠? 고사한 거 싹 다 고사했죠? 고사의 원인이고 결과는 고사. 그 다음에 병충해는 보상하는 재해가 아니죠. 얘는 아니고. 그 다음에 멧돼지 조수해죠? 고사. 그 다음에 쭉 다 됐으면 저거 다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사한 거 시간이 없다? 그럼 문제 쓰고 물음 3번에 고사주수 싹 다 더해가지고 얘를 실제 결과수 자기 부담 비율 가입금액 이것도 요령입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래 제가 했잖아요. 아는 거 먼저 풀으라고. 됐을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면 너무 쉬워요. 제 서브노트 보시면 이제 서브노트 한 페이지에서 싹 다 나왔죠? 이 페이지에서 그냥 싹 다 몰아본 겁니다. 착과감소 보험금에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우리 5종 한정 특약이니까 5종 한정 특약 가입건에 대해서는 됐죠? 나무 최대 인정 피해율이 유가 타박률 낙엽 인정 없었고 얘 자료만 준 거예요. 그리고 나무 피해 재해 원인이 집중호우였었죠?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니까 유실 도복 매몰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침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인데 소실 절단이 있을 수 있나요? 절단이 있을 수 있겠네요. 소실은 뭐죠? 화재, 불에 타서 없어진 게 소실이에요. 그래서 침수는 집중호우, 뭐 태풍, 그 다음에 5종 한정이 뭐죠? 태우, 집, 화진, 우박으로 소실 불가능하죠. 우박으로 유실 도복 아니죠. 그래서 태우, 집, 화진이니까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는 소실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내년에 주의하실 게 만약에 나무 피해를 할 때 5종 한정 특약에 있었는데 여기다가 5종 한정인 태우, 집, 화진, 태풍, 우박, 집중, 화재, 지진이 아닌 다른 재해로 이러한 사유가 벌어졌다고 출제자가 줄 수 있겠죠. 그럼 걔는 여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거기까지 치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 자체 계산이 어려운 건 이제 안 내는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이 그래요. 계산 자체가 복잡해진 건 없었어요. 다만 문제 분석에 조금 시간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내가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빨리 넘어가고 모든 시험이 다르게 어렵진 않죠. 주는 문제는 후루룩 두시고 이건 주는 문제죠. 이번 문제는 계속 물어보기를 여기 물어봤고 그 다음 미보상 감소 여기 그때 여기 그대로 물어봤죠. 여기 미보상 감소 하셨어. 요거 구하래요. 앞엔 이거 물어봤고 두 물어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무손해 너무너무 노멀하게 물어봤어요. 뭐 신경 쓸 것도 없죠. 착과 감소 과실수 미보상 나무손해 보험금 와 그냥 너무 깔끔하게 다 줬습니다. 다만 내년 올해부터는 이렇게 잡초, 제초 작업에 대해서 별표히 말씀드렸죠. 거기 자료를 몇 개 주고 이제 분포도를 주겠지. 그럼 여러분이 해당 없음 미흡에 대해서 미보상비율 적용하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미보상비율은 구간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서 출제자가 한 번 더 제약 조건을 줄 겁니다. 해당 구간에서 최소 최대를 적용하죠. 그럼 그대로 거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문제 19번이요. 얘도 참 노멀하게 냈어요. 이렇게 아주 그냥 보니까 또 5점씩 배점하고 이렇게 수학감소 추가보장 특약 보험금 너무 쉽잖아요. 가입금액 피해율 10% 날로 주는 거죠. 피해율만 계산하면. 그리고 뭐 수학감소 보험금 수학량 다 뻔한데 여기 이 문제 물어보고 싶었던 건
이번 출제자 정말 여러분 몇 분이 들으시는지 모르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잘 만들었어요. 여기서 뭐 있냐면 이거였죠. 키포인트가 여기. 품종 두 개죠. 품종 두 개인데 과중이 없어요. 과중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착과량을 계산할 때. 그래서 두 가지죠. 우리 해당 품목이 복숭아였잖아요. 그래서 포도, 복숭아, 자두, 만감류의 경우에는, 그죠? 얘네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확량 계산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올해 새로 기존엔 얘만 있다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가 없거나, 지금 이 경우죠. 착과수 조사 이전 사고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고 없죠.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구하는데 평년 수확량이고 뒤에 감주량 따로 구하면 되겠고 착과량을 구해야 되겠는데 착과량 구할 때 과중을 따로따로 곱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착과량 구할 때 각각 과중이 있어야 돼요. 품종별, 수령별로. 그래서 보니까 과중이 딱 보니까 얘는 있어. 얘는 과중이 있죠? 얘는 없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렇게 해서 이미 수확을 다 해버렸습니다. 계약자가. 수확을 해버려 딱 가서 무게 달라고 하면 다 따서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딴 거로 대체해줘. 그럼 기존에 있는 자료가 뭐냐 봤더니 품종별 수량 평균수량을 그대로 착과량으로 갖다 써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답지인가요? 이렇게 조생종에는 딴 애들은 과중이 있으니까 과중을 다 곱하죠. 곱하는데 얘는 없어. 구라면 곱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품종별 전체 평균 수확량을 표준 수확량 비율로 때려가지고 얘를 착과량을 해라. 그거 물어보고 싶었고 업무방법서 62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문제들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 풀리면 나머지는 쭈르륵 날로 먹는 과정이죠. 얘 풀어서 얘 푸는 데는 5초도 안 걸릴 겁니다. 10초도 안 걸리죠. 답안 쓰는데.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 20번째 다 왔는데요. 또 저가전 종합연방식 보험금이죠. 그리고 착과감소 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이 정도 되면 앞으로 저가전 종합연은 싹 다 붙어서 내 건 다 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압축시켜서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싶겠다 겁니다. 이 패턴이 이제 대형 문제를 내지 않겠다. 그런데 만약에 대형 문제 다시 역으로 또 나왔다고 칠게요. 예전 문제처럼. 그럼 어떻게? 제낀다. 제끼되 나무 손해보험금은 푼다. 그 전략. 근데 올해는 그렇게 다 들었는지 이렇게 해서 그래? 안 풀어? 그럼 쉽게 내자고 쉽게 낸 겁니다. 끊어서 핵심만. 자, 다만 제가 문제풀이 강의 때 했던 내용이 여기서 하나 좀 이슈가 될 게 있어. 내년에는 혹시 그걸 건드릴까 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걸 건드릴 수가 있어요. 어디냐면 제 서브노트로 볼게요. 자, 이겁니다. 내년에 이걸 건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거든요. 여러분 업무 방법서에 보시면 교재에 착과감소 보험금,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총 보험금의 최종 보상 한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보험금이라 했으므로 저가전 종합염 상품의 보험금은 특약은 나무손해는 특약입니다. 주계약은 착과감소 보험금과 과실손해보험금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보험금, 보험기간 전체의 보험금의 합계는 가입금액 곱하기 1-자기부담비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최종 보상 한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또 나온다면 계산 자체는 쉽게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다 계산하고 한도를 넘게 만들었으면 최종 한도 얘가 답이 되겠죠. 얘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 둘 중에 작은 값이 최종 지급보험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요거 한번 모의고사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자, 한번 체크해 볼게요. 계산기 두드려 봅니다. 자, 저걸 보시고 문제로 가십니다. 답지 와볼까요? 지금 착과감소 보험금이 얘죠. 그 다음에 과실손해보험금이 얼마인가요? 쭉 가서 과실손해보험금 맨 밑에 있네. 여기 있죠? 두 개 더합니다. 8094 더하기 저 위에 얼마죠? 8337 하면 16431 써놓으시고 써놓을까요? 16431
과 둘 중에 작은 거죠. 여기 가입금액 얼마일까요? 4,500만 원. 그 다음에 자기부담비 15%니까 여기가 4,5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15. 그럼 4,500에 85%죠? 하면 3,825만 원. 이거인데 당연히 답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년에 출제자가 만들 때 살짝 얘를 오버하게 만들면 최종 답은 여기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기부담비 40%면 때려볼까요? 어떻게 되나? 그래도 오버 안 되겠죠. 4,500분 60%. 2,700. 아직 비슷해진다. 그래서 자기부담비 40% 때려버리고 여기가 얘를 넘어버리면 보험금은 한도에 걸리는 거죠. 이 문제도 내년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번에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는 계산 자체가 막 대형화돼서 15점 밑도 끝도 15점 던져 네 맘대로 풀어봐가 아니라 쪼개서 물어보고 딱 봐서 중요한 게 대응은 뭐냐면 딱 봐서 나가는데 손이 안 나가. 빨리 패스. 근데 나무 손에 보험금이 있어. 그럼 빨리 풀고 패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올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과 전 종합이 사람이 이제 안 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꾸. 문제 2개나 냈죠. 3개인가. 제가 그랬죠. 저과 전 종합비용 강의하면서 그랬습니다. 대형 문제로 나온다. 저 과실손해보험금이 재해가 3개 이상 나온다. 제껴라. 제껴야 됩니다. 그거. 알아도 손대면 안 돼요. 그거 과실손해 5점 푸는데 시간 다 버리면 미쳤죠. 안 하고 말지.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출제자가 간단하게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 제낀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래도 제낄 거야? 요건 제끼면 안 되지. 그죠? 너무 간단하고 이게 나무손에 이제 딱 보니까 이제 미가입. 요거는 이제 나무손에 안 물어봤던 거죠. 5종환 정도 아니고 저과전 종합이요. 그래서 만약에 저과호에서 요 풀기 싫다. 그러면 요 앞에 거 착각하면서 본 것만 푸는 거죠. 이렇게.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얘 풀고 끝내야죠. 얘까지 시간이 얘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럼 이것도 현명하게 대응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본다. 그러면 여기서 물음이 뭐죠? 2개 물어봤네. 8.7점이 아니고 5점. 5점 맞고 얘는 제낍니다. 저 같으면 제낍니다. 괜찮아요. 과감하게 제껴야 됩니다. 이거 편하게 풀으니까 풀리지만 시험장에서 시간 쫓기면 은근히 만약에 중간쯤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적과 종료 이후에 벌써 재해가 몇 개입니까? 와, 이거는 제껴야 됩니다. 더군다나 적과 종료 이전에 자연재해 있잖아요. 그러면 착과손해 감소 수도 계산해야 돼요. 맞나? 이 문제 그걸 거예요, 아마. 착과손해 감소 과실 수도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이거 계산해야죠. 일소 피해 또 이것도 6% 초과 여부도 판단해야죠. 제끼는 게 현명합니다. 문제풀이 때는 풀어드렸지만 지금 결론은 전 제낍니다. 진짜 전 제낄 겁니다. 저라면. 이거 제낍니다. 시점 이거 안 풀어도 돼요. 이게 맨 마지막 문제다. 맨 마지막 문제다. 그러면 답안지 걷어갈 때까지 풀어야죠. 당연히. 근데 다른 게 못 푸는 게 있다. 그러면 저는 딴 거 풀 것 같습니다. 일단 얘는 안 풀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결국은 제가 지금 이번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마지막 보면은 결국은 시간 싸움이고 문제 풀면서 딱 손이 안 나가면 빨리 제끼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1번부터 5번, 11번부터 15번이 5점, 그 다음 6번부터 10번 15점, 16번부터 20번 15점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든 배분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 때, 내년 모의고사 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어쨌든 조금 어차피 채점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여러분이 만약에 평균이 59점으로 1점 차이로 부족해서 떨어졌다. 그럼 내년에 무조건 붙을 것 같죠. 오히려 점수가 더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1점 차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 충분히 멀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발표가 나는데 59점이야. 그건 59점이 아니야. 아마 점수 올려준 부분도 있고, 뭐, 이의 제기 받아들여서 그래도 59점이다. 그러면 한참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결론은 제가 볼 때 이제 7, 8회독 어림도 없습니다. 10회독, 어떤 품목별 저과점 같은 경우는 15회독, 그다음에 뭐 차 평균 수학량 구하는 거는 20회독 손에 완전히 익을 때까지. 그래서 내가 이런 거죠.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문제를 풀었어요. 기출문제 딱 손을 대요. 근데 손이 막 나가. 그러면 된 겁니다. 근데 갑자기 풀어보세요. 갑자기 기출문제 딱 갖다 놓고 풀었는데 손이 안 나가. 그러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똑같은 상황이 똑같이 벌어져요.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느 꽂혀가지고 그것만 내가 안 하고 잘난 척하고 막 깊게 파고 들어가지고 박사학위 따듯이 다 부질없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반복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